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연주자분들 네.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잠깐 짧게 하자면 이제 건반 치신 분이었어요. 네. 그 북한에서 진짜 틀리면은 아우지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린 일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국뽕 채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 국뽕 채널 열광자가 됐습니다. 네. BTS 인기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밖에도 하도 많아갖고요. 특히나 그 봉준호 감독 상 받을 때는 저도 이 방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만 전 세계에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이러더라고요. Parasite. This is the first movie from South Korea to be nominated and to win. 이런 일들이 2020년에는 완전히 꽃을 피우겠구나라고 환호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놈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팍 뒤덮으면서 일단 모든 게 지금 숨죽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BTS의 월드 스테디움 투어도 다 지금 중단이 됐고 이 유현진 선수, 손흥민 선수도 집에서 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러진 않겠지. 개인 연습을 하고 있겠죠. 등등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른 한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바로 문체부 장관 모시고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본에는 가장 높은 분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들 높은 분이 많이 왔어요. 현직 장관이시기 때문에 지금 반갑습니다, 방영호.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작곡가 윤일상 씨를 최고수다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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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기에 나오게 될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즐겨 보고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뭐 그렇습니다. 또 되게 좋아하는 또 개그맨 분도 계시고. 네, 저는 존경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존경합니다. 강성범 씨는 오늘 초대 손님이 아니고 예. 저랑 같이 공동 사회자로 진행자로. 전 나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 아 그래? 아까 저 장관님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소년급제 하셨다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같은 학교세요. 선배님이세요. 예, 저는 저- 대통령이랑 같은 학교. 저는 대통령이랑 같은 학교. 아, 그렇군요. 동갑이시기도 하고. 예. 난 뭐 아니, 없나? 저는 92학번. 뭐 없으세요? 성대는 뭐 신통한 게 없네요. 강성범 씨가 예. 우리 박양우 장관에 대해서 네. 프로필 조사를 좀 한 걸로 아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또 저희 선배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연 캐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수상해. 구세대죠. 적폐입니다, 적폐. 조금이라도 선배님은 챙겨야 돼요. 그렇죠. 예. 58년 개띠십니다. 올해로 이제 예순 조금 넘으셨죠. 야구 명문 재물포 고등학교 출신이시고요. 최고 유명하죠. 예. 말씀드렸듯이 중앙대학교 행정학을 전공한 수재이십니다. 그 이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셔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일하다가 보통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 몇 명 낙하산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통 관료 출신으로 예? 정말 제대로 적임자를 꽂으신 원래 거죠. 문체부 장관은 영화 감독 하다 갑자기 되고 이 전문가는 밑으로 또 실무를 아시는 분이 하시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하셨던 거고요. 그 후에 대학에서 문화정책 예술경영을 가르치시다가 제8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되시게 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계시고 취임 1년을 맞으셨습니다. 1년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신지? 1년이요. 글쎄요. 너무 훅 들어갔나요? 이제 1년 거의 2개월이 다 됐는데요. 언뜻 보면 3개월쯤 된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한 3년 지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주말이 없어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주말이 없습니다. 초 단위로 스케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주말 못 쉬어본 게 한 6, 7개월 된 것 같고요. 아예 못 쉰 게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 수당은 받으시나요?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뭐 장관들은요, 요 실장보다도 봉급이
작습니다. 네. 그럼 그만두시죠. 그럼 그만두시죠. 그럼 그만두시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차관으로 바로 발탁이 되셨어요. 별로 정치색이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죠. 그래요. 저야 뭐 기술가니까요. 네. 이른바 테크노크라. 테크노크라스로서 네.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장관은 시인을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테크노크라스로 간 거 아니에요? 아유, 사실 조직을 관리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 전문가가 맞구나 이런 판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직접 예술가 분들이랑도 소통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체부에 있을 때도 이제 예술가 분들하고도 소통하지만 또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그렇겠네. 또 외부에 예컨대 미술 분야 광주 비엔날레 대표 또 기타 다른 이제 민간 분야에서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네.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술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현장 모르면 현장감이 없으면은 실제로 될 수가 없잖아요. 음악계는 뭐 어떤 교류를 하셨나요? 지금 되게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좋습니다. 뭔 고려를 하셨냐고. 방송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잠깐 좀 참아봐요 좀. 아까 윤일상 씨가 방송 진행 생방송에 쓱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눈을 맞췄는데 사실은 저 못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장관 따라온 친구가 굉장히 좀 날스럽네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윤일상 씨. 예, 우리 일상식 그 능력을 알기 전에는 네.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강성범 씨가 왜 왔는지 모를 윤일상 씨를 너무나 새삼스럽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장관님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해야 될 될 그 분 중에 네. 한 분이세요. 그 우리 윤일상 씨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조폐공사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히트곡만 약 한 1,500곡 정도 있는. 이게 무슨 사체 뭐 아니요. 방송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다 온라인으로 와이프가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고 다니고 74년생이시고 저하고 동갑이십니다. 92년도에 작곡가로 데뷔를 했다가 96년도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사이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혼성 듀오. 기억 안 나시죠? 예,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넘어가고요. 예, 그 작곡과 프로듀서에만 몰두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사람들이 흥얼거리는 노래의 반은 대한민국 그 히트곡의 반은 윤일상 씨가 쓰셨다 이렇게 봐도 돼요. 뭐 김건모, 신승훈, DJ DOC, 엄정화, 쿨, 터보 그리고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만들고 있고 2000년대 연예 기획사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또 히트를 시키셨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보통 뇌의 용량이 정해져 있고 창작성이라는 것도 보통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했으면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모르 파티. 예, 대단해요. 아니 그 문화생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뭐 혼자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혼자 계속합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은 이 작곡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하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음악가들은 예. 사실 24시간 음악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음악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음악 생각을 하다가 영감을 끄집어내고 모를 또 장관님이나 또 성범 씨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좀 조심스러워지네. 웃겨주세요. 조심스럽다기보다도 좀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개그맨들이 좀 억울한 게. 재밌는 거 있고 재미없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재미없다고 막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작곡가는 히트곡은 기억나는데 저 노래는 정말 엉망이야. 막 이런 얘기는 안 듣지 않습니까? 악플도 관심이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오히려 안 좋은 곡은 좀 비난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묻혀버리면 어떻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덜 알려진 새끼도 조금 이렇게 욕을 하면서 좀 부각되면 좋지 않나, 오히려. 야, 예, 이게 예. 가진 자의 여유.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문체부 장관들 중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인물도 많았었는데 방야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인 거죠. 조용히 배후에서 세상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소양을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청문회도 거쳤는데. 장관 자격이 있는가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노니까요.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원래 질문지가 있었는데 장관님이 준비하실 것 같다고 해서 제작진이 이 쪽지 질문지를 따로 줬어요. 큰일 났다. 1번입니다. 요즘 나오는 K-팝 아이돌 노래보다 7080 시절 노래가 더 좋다. O, X 들어주시. 사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아, 다행히 진실을 얘기하셨어요. 예. 저도 그래요. K-팝은 또 이제 그것대로 한류 때문에 관심은 갖지만 그래도 역시 저는 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중에서 이런 노래들 좋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요즘에는 제가 트로트. 제가 송가인 팬인데요. 제가 열심히 트로트를 합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 소절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가인 노래 가인이여라 닭은 참 쑥스럽네요. 잠깐만 한 소절만 해주셔요. 예. 가인이여라 이렇게 세 번씩. 가인이여라. 잘해주네요. 이거 또 갑자기 더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끄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지. 아니 근데 필이 있으신데? 예. 아니 뭐 옛날 저기들이니까 이렇게 예.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예, 제가 실수했는데요. 조금만 더 해주시죠. 예. 선배님. 사실은 이제 송가인 노래 좋아하고요. 예. 또 제 친구이자 제자인 우리 누구야 최성수 예. 최성수. 예. 예. 참 좋은 작곡가지. 아, 그럼요. 예. 싱어송라이터죠. 한 소절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안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최성수의 동행을 합니다. 아, 좋죠. 예. 그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예, 한 알겠습니다. 소절만이라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센스 있으시네요. 더 하셨으면 창에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분위기도 잘 하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예, 좋았어요. 진짜 잘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쏙쏙 예. 왜 예정에도 없는 저기를 하셔 그래. 진짜 예정이 없었던 건데 죄송합니다.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유명한 단어니까.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 알 수 없는 알수 인생. 없는 인생. 누가 작곡한지 아세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저는 뭐 일상 씨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이요? 하나, 둘, 셋. 아이돌. 누구가 좋아하세요? 아니 뭐 BTS를 비롯해서 사실은 네. 요즘에 한류 제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우리 아이돌은 기억할 수 있는 아이돌은 다 좋아합니다. BTS는 누구나 아는 거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NCT. 저도 모르는 건데 NCT. 아세요? 아, 127. 드림 127. 아이고. 설마. 뜬금없이 나보다도 K-팝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굴욕적인데요? 형님보다 모르다니? NCT라고 또 유명하군요. 또 팬들이 또 뚫고려 나겠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질문.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면 긴장된다. O, X 들어주세요. 뭐 이제는 네. 아직도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긴장할 건 없죠. 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서민적이세요. 그리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요. 뭐 누구나 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통은 그 관료에 임명이 되시는 분은 인연이 좀 있잖아요. VIP하고 그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차관하던 시절부터 뭐 잘 아는 사이 아니었고요. 예. 대학교에 있으면 더더군다나 몰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선거 들어가실 때는 좀 문화정책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하신 적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학자로서 조금 컨설팅한 적은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죠. 예. 하도 바쁘신 분이니까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단점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제가 단점을 알 만큼 그렇게 자주 같이 생활을 못 해봤고요. 네.
좀 너무 그 품성이 좋은 게 단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 봐준다 뭐 이런 겁니까? 글쎄 봐준다기보담도 마음이 여리신 것 같고 이제 저의 그 별명이 수줍은 시골 소년인데 뭐 비슷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일상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현장의 현장 그걸 네, 쭉 네. 지켜본 사람인데 K-팝 위상 변화에 대해서 뭐 피부에 와닿게 느끼시는 바들이 많이 있겠죠. 뭐 굉장히 크죠. 근데 일단 그 K-팝이라는 단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게 K-팝이라는 거는 가요의 다른 말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소위 말해서 아이돌의 전유물 같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아이돌의 문화를 갖다가 섭취하지 않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예컨대 팝, 락 그러면 그게 세대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J-팝 세대로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이제 간다는 것이 사실 그게 이제 음원업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음악을 향유하는 계층을 갖다가 좀 구분짓게 만드는 오히려 좀 네거티브한 방향이 아닌가. 사실 K-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알만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까지는 그것을 한류란 이름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신한류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뒤쪽에서 뭘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냐면 K-팝이라는 게 너무 이제 좁은 의미니까 한국 대중가요 또는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정말 해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클래식 쪽도요.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콩쿠르에서 많이 이렇게 우승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나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세계화되지 못하는 것은 산업화가 되지 못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문학도 얼마나 우리 글들 잘 씁니까? 응? 대본도 잘 쓸 뿐만 아니라 소설, 뭐 시. 이거를 어떻게 번역시켜서 국제적인 굴지의 출판사하고 연결을 해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개그맨 분들도 진짜. 그러니까 다. 네. 또 우리 전통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르를 훨씬 확대시키는 그래서 신한류라는 이름으로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말 작업실이 없는 친구들한테 작업실을 만들어 주거든요. 작업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또 지금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을 갖다 국가적으로 또 뭔가 좀 만들어 낸다든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NPR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그 라이브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개인으로 저도 이제 매주 이제 어느 일상으로 랜선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홍보하기도 힘들고 근데 정부라든지 어떤 그 민간과 함께 협업하는 뭔가 플랫폼이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다시 한번 더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나라 그 K-팝이 가요라고 했을 때 여러 분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트로트 쪽도 마찬가지고 락 쪽도 마찬가지고 인디 쪽도 마찬가지 수많은 장르의 어떤 그 음악 인프라 예술 인프라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콘텐츠 진흥 정책을 편다 했을 때 이제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K-팝 쪽은 주요 기획사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별 지원 없이 그냥 가는 건데 일종의 그 K-팝 그쪽은 좀 소외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모험 투자 펀드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게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계속 영화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다른 장르도 해보자 해서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게 참 안내 소통이 안 됐구나. 현장까지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했구나. 우리는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요. 이거 정말 완전히 실질적인 안내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가요도 초대 가수 많고.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출연하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사회자 보면은 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위주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소외되는 부분. 그분들은 그렇게 그 나라 돈이 들어간 행사에 하지 않아도 민간 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저걸 갖다가 좀 소외된 연예인들,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무명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게 뭐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정부의 역할은 그게 일차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자체적으로 간섭하지 않냐고 잘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 세제나 기타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정부에서 직접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독립 또는 요 소외된 장르. 사실 이게 이제 진짜 공적 자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궁금한 두 가지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정리됐다는 전제 하에 사람들의 일상이 많이 바뀔 텐데 그 핵심이 이제 비대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언택트라고 네네네.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문화수장의 입장으로서 국민들께 좀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오프라인상에 있는 것을 온라인 디지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콘텐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향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많이 향유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 그거에 하나 관심을 갖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고 5세대 통신 시대, 또 뭐 VR, AR로 흔히 얘기하는 실감, 이제 첨단 기술 시대인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실감 있는 정말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특히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그 공연에서 보내는 것들은 좀 많이들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저희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만 해도 국립 발레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미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보니까는 우리 SM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저 하고 비욘드 라이브 해가지고 네, 네, 네. 돈도 꽤 이렇게 벌고 있고 BTS도 곧 한답니다. 6월 14일 날 네, 네. 또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살아있는 훨씬 더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음악이면 음악 하나로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음악 공연인데 저기 영화네, 게임이네, 애니메이션이네 이럴 정도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활용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뭐 저 아니라도 벌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것을 하고 계실 거고 정부는 그런 방향이라면은 이제 또 지원할 준비들을 기술적인 거나 재정적인 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강화될 텐데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태도 필요하고 근데 한국 정부는 그 점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우리만큼 이게 온라인이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좋아.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좋아. 북한하고 좀 뭐 좀 풀렸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커요. 저도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저희는 늘 민간 뭐 정부 양 사이드에서 양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류 다 준비가 하고 있잖아요. 또 민간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또 관광 교류, 금강산 관광 비롯해서 또 남북 체육 교류 2032년 공동올림픽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거든요. 도쿄올림픽에도 같이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북한이 또 호응해 정부 간의 주지도 호응, 않고. 당국자 간의 호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잖아요. 제가 통일부 장관 뵈면은 늘 다그칩니다. 빨리 좀 풀어달라. 어차피 그 추이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 여러 측면에서 교류 협력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인가요? 북한 그 남북 교류 기념 공연 열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저는 지금도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게 내용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예, 특히 그 강산에 뭐 중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밤만이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확 열렸으면 얼마나 아, 저도 좋을까요? 속상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관광국장, 한 20년 전에 관광국장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금강산 관광 그때 열린 거거든요. 예. 또 당국자 간 회의 등등해서 북한에도 자주 갔고 북한에서도 많이 또 왔고 그래서 전부 다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사실 이게 남북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했을 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은 그야말로 크게 정치적인 쟁점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경제 교류가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남북이 하나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 문화적인 것 또 관광 체육 이만큼 그 남북 관계 남북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체육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통일에 있어서는 알파요 오메가인데 실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열리지를 못해서 속상합니다. 방송이 혹시 가는 게 제한이 많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북한에 굉장히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연주자분들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잠깐 짧게 하자면 이제 건반 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진짜 틀리면은 아우지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린 일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4살, 5살 때부터 교육을 갖다가 하다하게 시켜가지고 틀린 일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갖다가 북한을 가서 물론 그분들이 오진 못하겠지만 찍어가지고 그 몸은 비록 거기에 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스타를 북한 스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트로트 같은 경우도 사실 노래 잘하는 분들 또 곡 잘 만드는 분들 연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말 된다. 네. 탈북 출신자인데 대중 스타가 되면 서로 좋거든요. 탈북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저는 그것도 좋은 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기획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쪽 참석은 못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렇게 민간이랑 방송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부 차원에서 뭔가 북한과의 교류에 뭔가 물꼬를 좀 트는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우선은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말고. 그 얘기죠. 예. 그래요. 비밀리 해다나. K-팝 전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봉준호는 나오는데 왜 음악 쪽은 그런 사람이 없냐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예, 제가 이제 외국의 문화원장 뉴욕에 이렇게 나가봐서도 우리들이 연주자들은 꽤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늘 아쉬운 게 왜 우리에게는 작곡자, 우리가 베토벤 곡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연주자들이 그거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이 작곡자, 그 다음에 지휘자,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사실.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나라에서 못 띄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죠, 저 빌보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이렇게 연주하거나 또 그다음에 노래하거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작곡 이런 파트도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이른바 이름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훨씬 한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주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주자 뭐 다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작곡이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게 더 용이해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맞습니다. 한국인을 대략 5천만이라고 본다면 과거의 대상은 시장이 5천만이었는데 이젠 전 지구가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거기다 포스트 코로나에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뭘 한다면 이 시간 속도 모든 속도가 더 빨라져 갖고요. 더 광역화되거든요. 우리는 이 조건으로 따지면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이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눈앞에 일로 지금은 병이 진행 중이고 이게 정리되는 단계에서 다시 모든 것이 개화될 때
정말 한번 또다시 비상하는 그런 계기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문화수장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 자부심과 기대 이걸 온몸에 걸머주시고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몸 바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우리.